간단히 공지만 하겠습니다. 일어서시고요. 우리 학생 선생님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 노동자 우리 대장님들을 위하여 묵념하겠습니다. 묵념시다. 바로 해주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총무를 맡고 있는 김위원입니다. 공인공과 36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석김 씨도 이 젊은 세대를 위한 어떤 되게 필요하다. 근데 우리 공학 회장님이 정동 우리 정치님이시라고 우리 이석기 씨에서 가장 재력이 좋으신 분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원래는 안동에서 2박 3일로 하려고 했는데 강사분들 서비스도 있고 날짜도 있어가지고 1박 2일도 서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4시간 강의를 하고 여기서 점심 먹고 저녁도 여기서 먹고 환영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8시에 기상을 해서 식사를 하고 6시 한 45분 정도에 안동 위성을 다니려고 합니다. 위성에 가가지고 질문서 어떻게 하라고 이제 선수를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서 우리 종인님들끼리 회장을 뽑으셔가지고 남자 한 번, 여자 한 번 대표를 뽑으셔가지고 참여를 하는데 제서 간단하게 안동에 가서 준비해 줄 겁니다. 제사를 예를 올리고 점심을 안동에 가가지고 안동 찜닭집을 예약해놨습니다. 점심 먹고 청계하고 국립기념관, 학공동작, 특별해서다가 다와를 대표로 드릴 겁니다. 정부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러고 서로 올라와가지고 안동 팀들은 대구팀들은 헤어지고 서로 올라와가지고 양재동 와가지고 저녁 식사하고 그러고 9시경에 해진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회장님 말씀을 집행부 먼저 소개를 할까요? 아니,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정치회 회장을 전문합니다. 인사 말씀을 여러분들께 미리 배포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의 연설로만 하면 잠깐 잊어버립니다. 보시면서 요즘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동양 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우리 의성김 씨, 미래 주인공 여러분과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귀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장년 종신님들 또 귀한 원고를 나오셔서 직접 강연을 해주시는 저 종친님들께 수도권 종친회 회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침 오늘 이 시간은 1월 11일 오전 11시 11분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게 오신 분이 있어서 늦어져서 미안합니다. 일자가 7개나 정립하는 특별한 날이니만큼 워크숍을 통해 많은 보람과 긍지를 찾으실 것으로 기대하며 워크숍의 큰 주제를 제4차 산업혁명시대 의성김씨로 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기반의 정보통신기술의 획기적 발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혁명이란 이전의 얼개를 떠도 거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각종 과학자들에 의하면 15세기만 해도 중국과 조선의 수학과 과학 지식이 서양을 훨씬 능가하고 있었음에도 산업혁명이 왜 동양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는가를 묻는 이변의 질문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과거의 재배에 묶여 고대와의 투쟁이 일어나지 않았기에 서양이 크게 주식이 됐다는 것이 그 답이라고 합니다. 즉 자연과학적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지식으로 바꾸는 지식과 과학의 통합이 이를 부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도권 정치회에서는 여러분께서 획득 가능한 모든 지식과 과학적 사고를 통합한 물론 항상 국난의 극복과 인생의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오신 유용한 선조님들의 경륜과 지혜를 자연분으로 삼아 여러 청년 정치인들께서 지향하고 목표로 하는 인생 최상의 가치를 이루었으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의성김씨 내일의 주인공 워크숍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 여러 정치인님들께서 서로 만나 인사를 나누면서 유달리 묘한 동질감과 따뜻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동기감흥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최첨단 연구사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미국 농부의 발표에 의하면 해바라기는 유전적으로 관계가 먼 개체가 잎에서 자라면 뿌리를 최대한 뻗치면서 생존 경쟁을 심하게 하지만 친족 곁에서 자라면 햇볕을 가리지 않도록 서로 어긋나게 자란다고 합니다.
서로 배려한 탓인지 해바라기교 생산량도 4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동식물의 사례만 들어도 역시 혈연은 뿌리칠 수 없는가 봅니다. 아무쪼록 5부터 시작될 용성 종치님의 미래 직업, 1호 종치님의 한국의 문화, 우진 종치님의 부동산 개발과 간접 투자, 영주 종치님의 국방과 군인의 길, 강연과 전해기술 소통의 시간, 그리고 내일 오전부터 의성과 안동 등에 소재하는 선조들의 유물과 업적, 종택 등을 둘러보시면서 서로 의형 자매도 되시고 장년 종친들과는 주로 멘트도 되시면서 서로 공부하고 끌어주면서 대한민국을 보러 세계 우뚝 미래의 동양이나 주인공들이 되어주시기를 염원합니다. 오늘 이 워크숍의 비용을 개최해주신 전동 종친님, 항상 대중과 수도권 종친회 등 지역 종친의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웅대 대종의 회장님, 그리고 워크숍을 효율적으로 개최하고자 안정을 설치신 집행부 멤버님들과 지원해주신 여러 종친님들께 다시 한 번 더 마음속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집행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31번 문학공파 31세 상임부회장 김권봉입니다. 이렇게 뵈서 정말 신이 나고 활력이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권봉 어르신은 우리 산악회, 의술김치 산악회에서 유지하고 있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산이 300가량입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8,000개 가까이를 등반하셨고, 그리고 아웃도어 100두대가리라는 월간 산지보험은 100두대가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아주 유명한 아웃도어입니다. 오늘 선물도 다 나눠드릴 선물 장갑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이런 선물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무국장님 34세 윤경봉 분이십니다. B2 엔지니어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전력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전력 관련. 안녕하세요. 김낙형이고요. 문경공파 34세이고 고향은 정읍입니다.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1박 2일 동안 짧지만 여러분 일가들끼리 좋은 관계 맺고 앞으로도 계속 만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걸로 믿습니다. 또 우리 일가들 훌륭한 분들이 참 많은데 많은 직업 바랍니다. 고마워요. 지하철, 서울 지하철 타고 다니시다가 가끔 보면 빅벤전이라고 감리시고 그런 거 붙어 있습니다. 큰 알아주는 없습니다. 한번 남북관계에서 철도 쪽에서는 상당한 기회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우리 박근 사업부장님. 네, 사업부를 맡고 있는 문경공파 34세 문학병입니다. 뜻깊은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좋은 시간,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도 앞에 두 분이 계시고 저 앞에 시인 감사님, 우리 대전님, 다 시인 감사님 더 오셔오시고 몇 분 더 오셨습니다. 나중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각자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를 좀 순서대로다가 제가 이 워크숍 참가자를 접수 순서대로였거든요. 접수 순으로다가 쭉 뽑았으니까 귀준 종치님부터 자기 소개를 간단히 앞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옆에다가 직업 같은 건 대략 보내주신 그 내용을 보고 똑히 썼는데 그래도 자기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은 그 순서대로다가 귀진, 의진, 규백, 자와 이렇게 교수님들 나오셔가지고 자기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경공파 35세 김규진이라고 합니다. 직업은 지금 따로 없고요. 그냥 대학교 졸업하고 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경공파 35세 김의진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학교 재학 중에 있고 종친분들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무리 회사님이고요. 신입생입니다. 김규백입니다.
문학공부 33세 김경환이고요. 저는 올해 작년 5월까지 건설회사 다니다가 그만두고 지금은 아버지랑 같이 빌라 사업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학공부 33세 대학생부 1박 2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학공부 33세 지금 현재 고등학교 재학 중입니다. 고등학교. 규공문파 35세 동 김종순입니다. 하고 있는 일은 지금 페인트 칠 하고 있고요. 뜻깊은 자리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기공문파 35세 동 김종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석사를 다니고 있다가 1년의 사건으로 지금 휴학 중에 있고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남파국무 괴정공파 32세손 김상윤입니다. 이제 응급구조사 1급 시험에 합격을 해서 올해 자격증 교부 대기 중이고요. 소방공무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자리에서 많이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서공무 31세손 김영국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가 지금은 그만뒀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직업을 가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서공무 34세 김나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진학하려고 하고 있고 1박 2일 동안 좋으신 분들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음향 주문을 하고 안녕하십니까. 저 문학공파 32세손 김주섭이라고 합니다. 1박 2일 동안 짧지만 만나서 너무 반갑고 뜻깊은 시간 갖고 즐겁게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공파 44대손 김날길입니다. 지금 대전에서 건양대병원에서 전공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공파 31세손 김관우라고 합니다. 지금 군대 제대한 다음에 대학 재학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온 부춘공파 35세 김봉준입니다. 저는 조그만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공공파 36대 김재원이라고 합니다. 원래 본업은 연극배우고요. 지금은 TV랑 영화 매체 쪽으로 전향을 해서 좀 열심히 활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뜻깊은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약공공파 35세 김유리입니다. 지금 대학교를 재학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약공공파 35세 김정민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정윤대학 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계공파 36세손 김관영입니다. 지금 대학 재학 중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공공파 32세손 김예진이고요. 지금 생명과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휴학하고 약대 준비 중입니다. 여관 씨는 안녕하세요. 청계공파 30세 김석영이라고 하고
국제 법학과가 아니고 있어요. 작년 종신인들도 예, 알겠습니다. 서로 소개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뒤에 이제 26번까지가 청년 세대고 그 뒷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1번에서 6번이 이제 그 장년 세대가 우리 워크숍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4분은 우리 초빙 강사님이시고 마지막 9분이 이제 우리 집행부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대영 중심님 고등학교 선생님이시는데 오늘 우리 책자를 논해주신 그 성규 어르신 자제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고정공파 31세송 김대영입니다. 네, 먼저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기획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주라고 하고요. 40공파 33세 소입니다. 지금 저는 이제 하고 있는 일은 무역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비전공파 31세입니다. 고향은 충청북도 계산이고요. 현재는 용인시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어렵게 가난하게 커가지고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3개월 만에 그 운이 좋아갖고 한국전력공사에 공개채용에 합격해갖고 35년 근무하고 정년 퇴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장 먼저 장년 세대 신청해 주신 분입니다. 이런 행사를 꼭 오고 싶다 해가지고 자녀분들을 보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본인이 오고 싶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장년분들을 몇 분 받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광재.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목목공 35세 김광재입니다. 정말 좋은 이런 기회를 같이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모두 뜻깊은 시간 좋게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준 대구에서 올라오셨습니다. 대구에서 유명인들 보시고 반갑습니다. 기동공파 36세 김선준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에서 오다 보니까 조금 아침에 좀 바쁘게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우리 회장님들 모든 인물들 좋게 뵙고 앞으로 열심히 좋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진을 찍어주신 우리 제도정치님은 우리 인터넷에서 의성김씨를 치면 그런 모든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이런 기록 영상물이라든지 그런 보학에 대해서 엄청난 기록을 많이 남기고 계십니다. 하여튼 환영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오셨어요? 예, 대구에서 오셨습니다. 이걸 자기소개는 마쳤고요. 이제 동대 중심 좀 그려보려고 손님. 계속 예, 우리 동대 우리 서울 유도회 회장님이시고 유도회라는 것은 성균관 우리나라 유도회에 대해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도 이런 줄 알았으면 신청을 해서 접수를 했다 해서 좀 후회스럽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욕이 근본을 모르는 놈이다 하는 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익히 대중에 나오셔가지고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진민사가 오토산이 의성에 있는데 진민사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근본을 모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곧 뿌리죠. 그래서 아주 인생에서 나중에 지금은 조금 힘들고 교육한다니까 그러냐 이런 학술 발표나 이런 것은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은 평생 죽을 때까지 제일 큰 교육에 썼다. 이렇게 남을 것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있는 곳은 성균관 총무처장을 여기 뵙고 감찰위원장도 했고 지금은 서울특별시본부 회장으로 있어요. 그 주습이 아버지입니다. 문학공 32세 손이고요. 그래서 정말로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봉화 봉화 아주 오랜데. 아이고 반갑습니다. 김희진입니다. 저는 통등랑공파 34세 손이고요. 지금까지 한 10여 년 그 정신의 집행부 활동을 이렇게 쭉 해왔는데 지금까지 나가면 항상 손 윗분들만 모시다 오늘 그 젊은 학생들하고 이렇게 보니까 에너지가 아주 팡팡 솟네요. 옛말에 그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우도 죽을 때는 고향 쪽을 이렇게 바라본다 그러는데 그게 다 이제 뿌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의성김이라는 그 근본이 있으니까 앞으로 자간 종친회 활동에 젊은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종친회에 큰 힘이 솟아나도록 이번 기회에 아주 좋은 경험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접수를 맡아준 재무 성진용 주님하고 양화 문화부장님 신임이십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좋은 시간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도 제 아들 여기 좀 참석시키려고 했는데 애가집이라고 좀 꺼려기도 하고 내일 다음 행사 때는 꼭 좀 참석시키고 싶습니다. 오늘 내일 약 이틀간 정말 좋은 시간 되시고 우리 의성김씨 뿌리가 얼마나 깊고 좋고 귀중하고 자랑스러운지 많이 느끼고 많이 체험을 하시고 그리고 그런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신이고 과거에 경남 도매시반에 편집국장도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저 재무 보고 있는 김성진이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그 후손을 보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뒷바라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들고 있는데 은행인가 봐요? 이거요. 내일까지 비용인데 상승을 들고 다니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2시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이제 이 계획은 이 젊으신 세대에서 지금 오늘 하루 겪어보시고 회장을 한번 회장 충무를 뽑으셔가지고 어떤 기수가 유지됐으면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후원도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정기적인 모임도 갖고 다음에 또 이런 이해가 배출되면 또 이해하고 같이 워크숍도 하고 여름에 이제 같은 뭐 이벤트를 하다든지 그런 이벤트를 좀 가지셔가지고 소통의 시간, 교류의 시간을 갖을 수 있게끔 저희가 하여튼 힘은 밀어가야만 수도권 정신에서 이렇게 협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나이 순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뭐 세수로 하시든지 아니면 경영 능력 하시든지 해가지고 아니면 출마변도 하셔가지고 조금 사귀신 다음에 오후 시간쯤 해가지고 시장 순위를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방은 배정을 점심 먹고 배정하겠습니다. 키를 많이 못 받았습니다. 각자 자기 방이 여기 바로 옆에 가면 2층이 있거든요. 2층 룸이 있으면 번호가 있으니까 거기다 짐 맡겨주고 키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임명 시도의 여러 가지 시도, 사업의 교환을 설명하고 그에 따라서 직업들이 어떤 직업이 생기고 혹은 어떤 직업을 소멸하고 어떤 직업을 좀 더 각광을 받느냐 그렇게 해 주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설치가 덜 됐네요.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판단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 선친들의 은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내 소원이 3일 3일 3, 4일 굶는 건 보통이었거든. 우리 3회를 겪었으니까. 6.25 3회를 겪었으니까. 54년도에 우리가 휴전이 됐잖아요. 그런 걸 우리 겪으면서 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이제 뒷받침하고 했다고 했는데, 그때는 앞만 보고 했는데, 그때는 배를 굶으면서 했어요, 일을. 이게 이제 우리 이 자리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참 좋은 시대거든요. 먹는 거 걱정 안 하시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근데 우리는 먹는 걸 걱정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먹는 거 걱정 안 하니까 이제 발전하는 시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발전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아까 말씀하시는데 외롭고 힘들 때는 산을 갔어요, 혼자. 거기 가면 뭐가 있냐면은 열매가 있고 또 과일이 물이 있고 배가 고파도 거기 가서 이제 나 혼자 수양을 하는 거예요. 수양이 뭐야? 그 이제 힘들게 막 땀을 흘리는 거죠. 배가 고프니까. 그 얘기는 아마 우리 친형제들도 잘 몰라요. 제가 사내 경력이 한 40년 되는데 백두대가 왕복 정도 했습니다. 30년 전에. 회사 이름이 백두대간이. 네, 지금 회사 이름이 백두대간이. 그리고 그 종주하면서 나는 뭘 얻었어요.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이게 오더라고. 아, 이게 내가 산행만 할 게 아니라 백두대간을 통해서 내가 힘들게 이거를 종주하면서 뭐를 내가 보겠느냐 했더니 보여요. 거기서 고통 속에서. 그래서 상호를 거쳤습니다. 그때. 이 상태들도 다 해놓고 우리 친형제들도 얘기를 몰라요. 우리 이제 손자들이 둘이 있는데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인생 고백이거든요. 이게 무엇이냐? 나는 즐기면서 했거든요. 그 고통 속에서 그 즐기면서 이게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항상 저녁에 잘 때도 오늘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명상을 통해서 오늘 행복할 겁니다. 오늘은 행복해야죠. 그런 명상을 합니다. 꼭 1시간씩. 물론 준비 운동도 하지만 제가 나이가 7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제일 많더라고요, 제가. 할아버지 만으로세요, 만으로. 만으로 보면은 지금 69이에요. 뭐 미국식이고요, 그거는 한국식이고요. 그거를 왜 그러냐면 그 산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 산이 한 3만 개가 돼요. 근데 이런 기회를 이 얘기를 듣는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산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3만 개가 되는데 그 중에 제가 한 8천 개를 했거든요. 근데 이름 없는 산도 많이 있지만 이름 있는 산만 제일 크게 보면은 일제시대 때는 노령산맥, 태백산맥 이렇게 산맥으로 했잖아요. 이거 가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동서가 이렇게 갈려지는 게 그 산맥을 갈렸기 때문에 분열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사실은 백두대간 한 줄기예요.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지리산을 통해서 해남 땅 밑으로 이게 그 라인이 있어요. 그 맥이 있습니다. 한라산까지 가거든요. 여기에. 거기서 이제 갈라지는 게 이게 척추잖아요. 백두대간이. 백두산이 여기 있고 한라산이 저 밑에 있고 이 척추거든요. 갈라지는 게 또 이제 정맥이라고 있어요. 이 갈비뼈. 그게 9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그 9개에서 갈라지는 게 365개가 있어요. 기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북한산 같은 경우에는 한북 정맥이에요. 이게 숲지령에서부터 옵니다. 대성산, 금강산에서 와요. 이게. 그래서 지금 얼른 생각하는 임진강으로 떠죠. 전망대 있잖아요. 애기봉. 아니 애기봉이 아니고 동일 전망대 오두산 통일. 오두산이 끝나요. 금강산에서 오는 게 한북정맥 글로 끝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모든 산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호랑이 뼈로 보시면 돼.
호랑이 뼈 형상이거든요. 우리나라 지형이. 근데 그거를 하면서 이제 뭘 느끼냐, 거기 가면은 이제 자연 꽃이나 나무나 흙이나 돌이나 다 생태가 다르죠.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안에서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이 굉장히 행복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체력이 어느 정도 고갈돼서 그렇게 심하게는 못하고 좀 시간도 많고 뭔가 혼자 괴롭고 힘들고 그럴 때는 걸으세요. 걸으시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둘레길이 잘 돼 있어요. 지금 제주도든 뭐 동해안이든 앞으로도 휴전선도 뭐 BMZ도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걸 걸으시면은 숙박 시설이나 모든 그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텐트 하나 밀고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부산 5,6도까지 2기대까지 걸어가면 한 800km 되거든요. 그 800km를 한번 생각하고 걸어보세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특히나 청년이든 장년이든 자기 그 건강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뚝씩 그 안에서 얻는 겁니다. 요즘 뭐 돈 비싸게 주고 싼티하고 뭐 그럴 필요 없이 한번 자기하고 한번 시간이 있을 때 그걸 한번 해보면은 엄청난 자기 그 엔돌핀하고 체력도 그러고 정중동, 사람은 정신과 마음과 그 육체가 필요하잖아요. 그 힘으로 사는데 그게 완벽하게 평정심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산에 대한 그런 이제 그래서 제가 의성김가의 김씨 산 등산 산악회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군반 대장하면서 가이드를 해요. 이제 한 2년 됐는데 관심 있으시면은 매달 마지막 토요일 날 그러니까 넷째 주나 다섯째 주 마지막 그때 나오시면은 우리가 저기 밴드가 있으니까 나오시면 같이 산행하고 회비는 10,000원. 일가족 5명이 나와도 10,000원, 10명이 나와도 10,000원 하니까 부담 갖지 않으시고 이렇게 자기 건강 증진하고 정신 건강을 위해서 같이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내일의 행복을 위하여 하면 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복을 위하여! 위하여! 갔더니 말도 다르고 다 하는데 보니까 느낌이 같이 보니까 김과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 충주에 갔는데 역시나 김과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1,300년이라는 게 그냥 장난 아니 신라김치라고 하더라고요. 신라김치. 근데 김씨 여튼까지 존재가 그렇습니다. 우리 김과는 영원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중에 유승김과 영원히 아쉽다요. 우리 유승김과 영원히! 짱구는 모바일에 얼음 맹구 그 누구한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제 자체적으로 제가 바르겠습니다. 짱구야 지금이야! 파워 파워! 그리고 원피스의 버디라는 게있는데요.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 나는 광대선장 버디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현재 지금 헤이 카카오 미니라는 AI 스피커에 나오는 이제 목소리고요. 그거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헤이 카카오예요. 연결을 누르시면 헤이 카카오라고 불러주세요. 연결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헤이 카카오라고 부르면 앞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의성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의성님 사랑합니다. 나도 웃어. 감사합니다. 처음에 아버지의 권유로 무작정 오게 되었는데 잠시 생각을 해보니 이제 학부모 선생의 후손으로서 과연 가보면 어떤 우성김 씨 문중 사람들이 올 것인가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도 있었고 평소 아버지께서 문중에 대한 애착이 많으셔가지고 저도 어떤 곳일까 하는 기대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성김 젊은 종친회 회장을 맡은 성우 김디도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건가 약간 되게 많은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 정말 어떻게 보면 나랑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2012년이었는데 저희 이제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되게 많이 할아버지를 따랐는데 막상 와서 할아버지랑 되게 닮으신 종친분들도 계셔서 개인적으로 되게 좀 짠하기도 하고 또 되게 반갑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모임에서 한 역할을 제대로 잘 할 수 있게 저도 많이 노력을 할 거고요. 영상을 보시는 저희 종친회 분들 의성김 씨라는 자부심을 잘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바닥구에서 온 김나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사군파 34세 소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쨌든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고 듣기로는 서울대 경영학부로 졸업하고 로스쿨에 다닌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아, 네. 이번에 학교 졸업하고 바로 입학 예정입니다. 반갑고요.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능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이성김 씨한테 이런 수제가 있구나. 반갑기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수능을 만점 받을 수 있는 어떤 비결이 있는지요? 일단 이성김 씨의 저보다 뛰어난 분들도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2014년 수능 때 결정을 받았는데 사실 몸도 좋았고 해서 좋지만 뭐 저만의 비결이 있다면 제가 그때 재수를 하면서 재수학원에 다녔는데 그 학원 수업을 충실히 듣고 또 복습을 그날 꾸준히 하고 주마다 달마다 복습을 여러 번 했던 게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 거기에다가 로스쿨을 들어가셨으면 보통 공부 실력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데 평소에 이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비결이 있으면 우리 어린 정치인들한테 한번 가르쳐 주시죠. 저는 일단 복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수업 시간에 뭐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한자도 놓치지 않고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스쿨에 들어간 거는 제가 공부를 엄청 잘해서 들어갔다기보다는 제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되게 열심히 했고 그래서 뭐 자기소개서 같은 걸 쓸 때 되게 진정성 있게 보여서 아무래도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앞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하신다니까 우리나라의 로스쿨을 나오셔가지고 훌륭한 뭐 판사님이나 검사 아니면 변호사님이 되셔가지고 우리나라의 사법계에 발전할 수 있는 큰 동력으로 자랑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희망하고 기원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워크숍을 4시간 동안 했는데 어떻습니까? 들어보신 소감이 좀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제가 이 정치인에도 장학금도 여러 번 받았었고 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참석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훨씬 훌륭하신 분들 강연을 들을 기회가 있어서 저한테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치인의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또 다른 정치인 분들께도 꼭 참여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런 젊은 미래 세대를 위한 어떤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추천하려고 합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정치인분들한테 이런 소식이 전해져 가지고 많은 분들이 더욱 참여해 가지고 좀 우리 의성김 씨 정치인 청년 정치인에 가지고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의성김 씨 젊은 세대를 위한 워크숍이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이제 첫 주에 26명을 초대를 하겠는데 거의 40명이 넘으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성공적이라고 자평할 수 있습니다. 오늘 환송회도 끝나고 환영회도 끝나고 오늘 이렇게 임원 몇 분이 모여가지고 오늘 우리 워크숍에 대한 어떤 정리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회장님께서 이 워크숍을 준비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참 재미있는 말씀이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작년 초에 제가 서두군 정치인회 회장으로서 위촉 임명이죠. 이제 합의 위촉을 받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서두권 정치인회 또 위에는 대중회가 있고 각 지역 정치인회 소모임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 시대에 열심히 또 정치인 활동도 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끌어주면서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우리 정치인회가 우리 후손 아들, 딸, 우리 조카님들한테 그대로 잘 연결이 될까 하는 의구심은
항시 있었습니다. 마침 또 우리 수도권 정치인에 많이 도와주시는 전동 정치인께서 어느 정도 큰 비용을 쾌척해 주셨고, 그 돈을 쾌척해 주신 돈이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사실 굉장히 큰 그 은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정치인들께서 쾌척해 주신 크든 작든 그 돈을 알차게 활용할까 하던 생각 끝에, 그러면 우리 선배 정치인 그리고 후배 젊은 정치인들한테 연결하는 다이렉트를 우리 좀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세미나 워크숍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후배 정치인, 우리 젊은 미래 세대, 미래 주인공들은 오늘날 4차 혁명 산업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시대에 부응하고 맞고 또 이 시대의 개념을 가져가면서 미래의 발전 지향적인 그런 젊은 청년 정치 모임이 좀 결성됐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이 된 것이고, 그래서 큰 주제를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께서 이 중에 고등학생에서 39세까지 쉽게 말해서 국가에서 말하는 청년 세대들이죠. 그래서 그 정치인들이 뭔가 인생에 큰 그 도움이 되고 또 멘토가 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미래의 직업, 거기에 따라서 많은 또 영감을 얻으리라 생각해요. 다음에는 이제 우리 1호 정치인의 그 코로나 대통령이라고 그러죠. 그분의 여러 가지 그 기업의 흥망성쇠, 또 한국의 문화의 변천, 앞으로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그분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딛고 성공한 케이스에서 우리 후배 정치인들이 느낄 수 있는 감흥,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 우리 정치인들이 집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재산도 형성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진 정치인이 또 마침 부동산 개발 간접 투자, 그리고 끝으로 국가의 안보라든가, 또 국가의 안보가 우리 국가의 번영이에요. 게다가 요새같이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 병주 대장 정치인이 또 귀한 시간 내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만, 이 동기는 한마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날 이 최첨단 지식과 경험과 과학의 통합을 도모하고 또 우리 조상 선조님들의 경륜 지혜, 그리고 행적에서 우리가 고난 극복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또 실제 보고 듣고 자양분으로 삼아서 우리 모임, 오늘 우리 모임 많은 우리 우리 후배 정치인, 젊은 미래 청년 세대들, 개인적으로는 다 자기 최상의 인생 가치를 달성하기를 바라고, 또 한국을 넘어서 세계 우뚝 서는 그런 쾌거가 많기를 바라고, 또 그런 모습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러면서 저희들도 선배 정치인, 또 우리 위에 또 선배 정치인 모두가 만족스러운 그런 길을 좀 모셔보겠다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원대한 꿈을 가지고 시작했지만은 또 그런 우리 꿈을 받아들여가지고 젊은 세대가 또 발전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으신 우리 정치인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강사로 초빙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또 젊은 사람들을 요새 이제 정치인의식이라는 것이 상당히 희박한 세대에서 20, 30대 젊은 친구들, 정치인들을 이렇게 한 30명 가까이 모집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을 건데, 일단 모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예로사항은 없었었는지. 예로사항이 어떻게 보면 많았다고 생각이 되죠. 어떻게 보면 제가 혼자 힘으로는 어림도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궁금해하는 우리 집행부 멤버님들께도 굉장히 고맙습니다. 상임 부회장님 옆에 계시네. 그리고 또 낙경 사무국장님, 그리고 또 우리 시인감사님, 미용 총무님, 또 여기 안 계신다마는 또 성진 전무, 양화문화부장 등에서 모든 집행부들께서 나름대로 역할을 맡으시고 또 홍보를 하고 또 설득을 하고 해서 전국 각지에 수도권 중심이겠죠. 그러면서 또 전국 각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했고, 계시는 우리 집행부 멤버들께 정말 고마운 말씀 전합니다.
오늘 우리 대종의 웅대 회장을 비롯해서 물심양면 또 음과 양으로 큰 백그라운드 대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웅대 회장님, 그리고 문학총장님, 그리고 집행부 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격려 말씀 주신 각 공파의 회장님들, 그리고 각 지역 정치의 회장님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도와주신 그런 정치인들께서도 정말 고맙습니다. 꼭 깊은 감사함을 제가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옆에 상임 부회장님이 계신데 상임 부회장님한테 한번 말씀 묻겠습니다. 오늘 앞으로 이런 워크숍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나 어떤 소회가 계시면 한번 말씀, 우리 앞으로 나갈 청사진이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보관이 계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지까지 그 수도권 정치를 끌어오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미진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오늘 시작한 우리 수도권 청년회를 이제 처음 조직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 청년회 이 조직이 대종회를 중심으로 더욱더 발전을 시켰으면은 그런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실질적인 활성화가 돼서 우리 앞으로 미래 세대의 청년들이 우리 대종회를 잘 이끌어갔으면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종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미래 세대를 키우고 양육하고 또 지원하고 후원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바람을 갖고 계시는 거군요. 예. 오늘 감사님도 옆에 나와 계신데 감사님은 옛날서부터 제가 듣기로는 30년 전에도 우리 청년회가 조직되어가지고 문서회라고 지금 한 30년 이상을 끌어오신 그 멤버로도 알고 계신데 오늘 청년회 조직이 결성되는 걸 보고 어떤 소감을 가지셨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우리 의성김 씨가 큰 행사가 있었어요. 그게 한 30몇 년 전에, 그때는 내가 참석은 못했지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창경궁에서 의성김 씨 행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인원이 거의 1000여 명이 모여가지고 도시락이 모자라가지고 하여튼 큰 부흥회가 한 번 있었고, 그 후에 최근에 지금 대종회 문학총회로 해가지고 애를 쓰셔가지고 아주 큰 행사를 했어요. 그래갖고 많은 인원이 모인 거는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창경궁에서 큰 행사를 하고 나서 그 후에 청년 조직이 문소회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그 문소회 조직은 제가 참석할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문소회 조직에 계셨던 청년들이 지금 7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회가 단절이 됐는데 새로운 이런 청년 조직이 만들어졌다고 하니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세대가 분업화 세대이지만 앞으로 이 세대는 통섭이 세대입니다. 그 통섭이라는 거는 다양성과 또 우리 전부 다 이렇게 해갖고 하나의 힘이 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후배 종년님들이 다 같이 해서 통섭이 돼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미래의 의성김 씨 문중을 크게 이끌어 나가 주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4차 산업 시대는 통섭과 협업과 모든 것이 융합하는 복합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오늘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 젊은 세대가 더욱 미래를 향한 미래지향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워크숍을 마쳤고 1박 한 다음에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8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식사를 여기서 한 다음에 먼저 이제 의성으로 가가지고 진민사 오토제를 참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 진민사 쪽에서 부탁을 해서 주가포를 마련해가지고 우리 청년 정치회
대표를 선발을 해서 대표가 뽑아졌으니까 대표들이 주가표를 놓고 간단한 참여 예식을 끝난 다음에 진민세에 대한 역사와 그 기원에 대해서 설명은 듣고 그 탐방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안동으로 넘어가가지고 안동 종친회가 합류를 해서 안동의 그 내압종가와 독립기념관을 보려고 합니다. 또한 시간이 되면 사민서원까지 들어가가지고 우리 그 선주님들이 어떤 활동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더 젊은 세대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학봉종가로 가가지고 학봉종가에 많이 보관되어 있는 600여 물의 유물을 관람도 하고 그 학봉종선님께서 다과성도 준비해줬기 때문에 우리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다과성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려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것을 마친 다음에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고 파하려고 그런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또 안동에 가셨다면 안동 찜닭도 한번 맛봐야 되지 않겠어요? 점심 시간에는 이제 안동 찜닭으로 특별히 안동 종친회에서 안동 종친회에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미리 예약을 해놨습니다. 아마 좋은 시간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한테도 아마 좋은 추억거리 여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은 그냥 뭐 행복하게 지내면 시간 보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좋네요. 그래서 이번 하루는 중심적으로 강의를 듣고 하루는 또 여행도 하면서 서로 친수도 새기고 조상도 기리고 그런 아주 복합적인 아주 보고 듣고 마음에 담고 행복만 느끼고 오면 되겠네요. 예, 아주 좋은 시간이 자,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미래를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됐고 내일은 어일생 깊이 우리 뿌리에 대한 그 마음가짐 또 새로운 안목을 싹 틔우는 그런 면에서는 뭐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데. 어쨌든 우리 이번 워크숍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집행부 회장님을 비롯한 상임부위원장, 감사님, 사무국장님, 우리 집행부 위원들 모두가 이렇게 협심을 해주셔가지고 다 노력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성공적으로다가 마무리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차축이 박수를 칩시다. 사망사고라고 풍신도로 오라 그래가지고 그 풍신도로 운전을 좀 많이 갔거든. 그러다가 토끼 따르는 거였어. 토끼 잡은 거 맞죠? 토끼 잡으러 전주시에 갔다고? 예. 저거 좀 불어라. 너 공부를 시키고. 저거 좀 불어라. 그 아주 그 인간적이잖아요. 아주 좋잖아. 그거. 토끼 잡으러 그렇게 가고. 추억이 나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가지고 있지만 오늘 이 산 밑에 들어온 거는 할배가 여기 계시기 때문에 할배의 자손들은 전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개수를 따지기 위해서 여기 이민을 들어오게 되면은 아재, 할배, 혼자 조카가 있을 분이 당연히 없습니다. 전부 다 개수를 아시면은 반성명 하면은 내가 몇 대 손이다고 이야기해서 할배되면 아들이라고 하고 또 할배되면 할배라고 하고 그러고 이혼 전에는 여기 어른들이 말을 놓고선 그렇게 받아주셔야 합니다. 결혼을 하시게 되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학렬이 높으면은 예를 드려야 합니다. 식사하는 것도 문신해 주시고 오늘 이제 여기가 상견하면은 오늘 와서 한 5가지는 못 가고 사당에만 상견을 하고 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먼저 이 경이라 하기보다는 우리 사장님은 이 회사 안에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들어가면은 정문 동쪽으로 들어가서 나오신
당신 앉아서 진행을 하는데 오늘따라 아침에 눈이 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눈이 꽤 많이 왔었는데 이제 다행히 날을 포근해가지고 눈이 녹기 시작을 합니다. 멀리서 이래 어제부터 모여가지고 은행을 준비해 주시고 차 타고 장시간 동안 오시고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여기 오신 김에 안동 잘 둘러보시고 좋은 느낌을 가지고 돌아가시도록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집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은 사실은 건축 연도는 미상입니다. 추측하는 것은 1587년에 화재가 나서 전소를 해요. 그래서 1588년까지 이때 동안에 집을 재건을 합니다. 그런 걸로 전해지는 걸로 봐서 아마도 연산군하고 중종조에 지어지지 않았나, 1500년도 연대 초에 지어지지 않았나 추측을 합니다. 당시 불이 나서 우리 문중 힘을 아주 전력을 기울여가지고 지었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 이태 동안에 이런 건물을 지었다는 것이 당시에 그 장비도 없고 할 때 우리 문중의 힘이 그때는 상당히 대단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인근에 다행히 한 20여리 가면, 물길로 20여리 가면은 지금도 나무가 좋은 게 많습니다만 임진왜란 이전이라서 무인지경이고 해서 거기서 아주 큰 제목들 채취가 가능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을 일단 한번 보시면은 제목들이 장대합니다. 굵고 크고 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행한 것은 다 갖춰진 거죠. 인력도 있었고 제목도 있었고. 마침 또 더 다행이었던 것은 학봉 김성자 일자하는 어른이 그때 마침 나주 목사를 마치고 1586년부터 다음 임지에 부임하시기까지 시간이 한 3년여 남았는데 그동안에 학봉할아버지께서 집에 오셔가지고 마침 다른 분들은 다 이제 활로에 나가시고 안 계셔서 학봉할아버지께서 주선을 하셔가지고 집을 지으시고 전해오는 바에 따르면은 학봉할아버지께서 1577년에 국경에 사신을 가시게 되었는데 그때에 국경에 있는 재상집을 염두에 두었다가 돈을 따가지고 지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전해오는 바로는 이미 예전에 있던 집이 불타서 그 제도 그대로 하였다. 다만 대청만 키웠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곳이 제청이고 대청입니다. 제청만 키웠다. 행사를 위해서. 그런 말이 있는 걸로 봐서 그전 모양이 많이 참조가 되었고, 그 다음 학공할아버지께서 국경에 가셔가지고 보신 것을 많이 반영을 하셨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또 그 후세에 와서 집을 연구하는, 고가를 연구하는 사람들로 봐서는 우리 집이 전국에 집을 갖추는 방식이나 이런 곳에는 여조의 모습이 많이 남아있다. 조선 초기가 여조의 모습이 많이 남아있고, 세세한 부분을 자세히 보면 그 이후에 개축한, 특히 저 문이 그렇습니다. 사각 문이 고려시대 문 모양으로 된 문이 저쪽에 있는 반면에 2조 말기에 1850년도, 60년도에 그때의 기술이 도입돼서 만들어진 문도 있다고 합니다. 다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은 집을 사람이 살아오는 동안에 계속해서 정개축을, 증축은 아니지만 개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느 나무나 그렇듯이 나무가 수령이 있습니다. 저게 배화나무가 몇 년을 사는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중간에 한번 갈렸을 수도 있습니다. 새끼나무가 자라서 큰 나무를 대체했을 수도 있는데, 저건 왜 그렇게 오래됐을 걸로 추측을 하느냐 하면은, 저기에는 그 무도사가 말을 3번 맺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개인을 희생한다. 그런 게 있어서 직언을 많이 했습니다. 의리를 존중한 것, 그런 우리 문중이 면면이 사회운동은 내려오면서 보여지는 것인데, 그러나 그 의리라는 것이 뭐 덧대고 죄를 짓거나 무슨 염치 없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의리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존중하는 데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또한 문중에서는 그 학문을 통한 인격의 완성,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해왔습니다. 그냥 배우지 않고 무지막지하게 인격을 닦을 수도 없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숙종 이후에는 이쪽 경상도 남인들은 활로에 나서지를 잘 못했습니다. 설령 나섰다 하더라도 일찍 중간에 그게 높은 계급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일찍 좌절이 되는 그런 것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인 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학문의 척도로서 과거를 봅니다. 과거에 급제한다는 것은 그 학문이 그만큼 완성도가 깊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런 걸 증명을 하기 위해서 남인 쪽에서는 거의 활로가 막혀있다 하더라도 과거를 계속 봅니다. 특히 우리 집안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종, 연산 이후로 우리 집이 이제 전체 우리 일가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청계 할아버지 요 집안으로 봐서는 그때 이후에 1560년, 70년, 80년 요때 이후로 우리 집에서 대과가 24인이 대과를 봅니다. 그리고 소과는 72인이 이제 하고, 그 다음에는 문집을 내신 분이 120여 분.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우리 집이 영남 일대에서는 아주 명문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특히 그 의리를 위한 것으로서는 우리 집에 전해오는 유훈이 2가지가 있는데, 청계할아버지 제16대 조부인데, 우리 집이 이제 청계할아버지 때문에 청계종택이 되는데, 청계할아버지가 남기신 유훈 중에 분자로 죽은 사람은 산 것으로 보라, 소인으로 죽은 자는 살아도 죽은 것으로 보라 라고 해서 자식들에게 의리를 존중하고 학문을 닦고 도야를 하고 인격 수양을 할 것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 손자인 은천 김용하는 어른도 너무 사람이 곤궁하다고 해서 의를
가볍게 보지 말고 또는 단하다 그러니까 통달이 되어서 살기가 좋게 되었다 넉넉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도를 벗어나지 말라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이후로 면면이 내려오는 것들이 이제 그와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이제 그 국난의 경우에 특히 임진왜란의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박봉 할아버지 또 은천 할아버지 뭐 대박 할아버지 아주 여러분들이 임진왜란에 그 발벗고 나셔가지고 일본군과 싸웠고 또는 국난에 그 우리 일제가 우리를 침략을 했을 때 그때 독립운동의 선봉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이 땅에서 나신 분 중에 일송 선생하고 김동자 삼자 하는 어른하고 그 다음 백학 김대자락자 하는 어른 거의 그 이쪽 영남의 그 의병이나 또는 항일운동을 제일 선봉해서 이끄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땅에 반동에서 나셨고 그리고 그 일본한테 우리가 이제 그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완전히 우리 국가가 없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 땅에서는 살 수 없다 해서 우리 특히 내안마을에는 3분의 2의 사람이 대만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동네가 600여 명 있던 동네가 200여 명으로 동네가 줄어들 정도로 그렇게 해서 만주에 가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게 되고 더욱이 이제 그 이후에 여기 합동학교나 그런 걸로 봐서 우리 원중이 이쪽 지역에서 끼친 그런 영향이 아주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우선 개인이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고 어쨌든 자기 그 학문을 넓히고 인격을 도야를 해서 나라에는 도량이 되고 우리 문중에서는 사람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사람도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하도 운명이 빨리 변천을 하고 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어떤 거는 미리 닥쳐와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금방 올 것 같은 것도 있습니다. 4차 산업, 뭐 IT 이래서 상당히 지금 학생들로서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하는 걱정이 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에 어른들이 하셨던 것처럼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78년도에 제가 현대건설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9년을 거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78년도에 갔을 때 정주영 회장께서 우리를 보고 그때 하신 말씀이 현대에 들어온 사람은 세 가지를 필수적으로 해요. 그게 뭐냐면 영어회화, 운전, 타이프. 그래서 우리가 뭐 타이프하고 영어회화는 뭐 그런 대로 알겠지만 운전은 그건 너무 앞서간다. 우리가 무슨 언제 운전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웬걸 채 10년이 가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다들 운전을 하게 되고 20년쯤 되었을 때는 컴퓨터가 있어 가지고 모두 타이프를 치지 않으면 자기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빨리 변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거기에 맞게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에 지식을 넓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더 발전을 시키고 하다 보면 그러면 어쨌든 살아남게 되고 자기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위인이 여럿 있지만 저는 자주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제인 구달 같은 사람입니다. 참 어설픈 일에 뛰어들었죠. 특히 전문가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자기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구를 하다 보니 우리말로 하면 CO에 해당되는 그 영국에서는 자기를 받았죠. 학문적으로도 그랬죠. 그러나 실제로는 가장 크게 돋보인 것이 그 인간의 향기였습니다. 그렇게 돋보이는 그런 것을 본받아서 각자 가진 그 취향과 또는 자기한테 맞는
적성에 맞는 것들을 골라가지고 꾸준히 추구를 하고 하다 보면 한 가지씩 줄어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길로 가지 않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앞으로 운전수가 되겠다는 사람은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10년 안에는 자기 스스로 가는 차가 생길 테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차라리 차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새 IT, BT 그런 것도 있지만 뭐 프로게이머, 그다음 K-팝 그죠? 이런 것들 막 뜨고 있으니까 좋아하는 것을 뛰어들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옛날에 그 학교에서 본 경험이 있어서 말이 많아집니다. 네, 이걸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선은 일찍 경기고등 서울공대를 나오셔가지고 포항공대 교수로 계시다가 5, 6년 전에 정년을 하고 집을 지키러 고향에 오셨습니다. 이 집은 김관엽 분 일어서 봐. 예, 정선은 아랫대입니다. 그러면 한문으로도 뭐 차정선, 다음 정선 하는데 우리 관엽분 다음 정선인데 잘 지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선께서 환영사 겸 지부 내력과 조상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수도권 회장님께서 답사를 좀 간단히 해주십시오. 그냥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도권 정치인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문절공우 개방공파 35세입니다. 오늘 저는 아주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이 수도권 정치인의 우리 청년 26명 미래의 우리 주인공을 같이 차를 타고 와서 우리 의성김 씨, 특히 안동지방 거두 선조님의 자손이 분야에서 중조라 할 수 있는 우리 청년 김진 선조님의 바로 살고 계시던 그 집에 제가 와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89년, 91년 사이에 처음 여기에 방문해서 보니까 한 40대 후반 50대 된 중년 부인께서 소녀 하나 와서 이게 마루를 닦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8대 된 아들 아주 어릴 때입니다. 앞에서 홍천나무에 나비를 이렇게 손으로 잡아도 나비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만큼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 뒤에 한 7, 8차례 이렇게 다녔습니다만 오늘 우리 정선님을 또 뵙고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 저로서는 감개무량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청계 김진 선조님께서는 문장갑을 만들어서 친손 외손 따질 것 없이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해서 훌륭하게 되는 자손들께 상을 내리는 그런 장학금을 내놓으셨습니다. 또 요새는 또 우리 웅대 대중의 회장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 청계 김진 선조님의 방금 말씀드린 육부자 관련 자손 육부자에 해당되는 분들 후손들입니다. 우리 오늘 여기 들러서 맛있는 안동식 식혜 그리고 닭을 봤습니다만 우리 종숙이 그리고 또 방금 또 우리 차종성 어제 우리 저녁 같이 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같이 좀 더 떨어주고 배려하면서 가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종선님께서 말씀하신 많이 변하는 시대 지식과 경험, 과학의 통합을 통해서 그리고 획득 가능한 모든 노력을 통해서 대성해주고 아주 우뚝 솟는 그런 동력이 되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한번 더 저도 결심하게 되고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환영해 주시고 너무 명숭한 대접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동의 명물 음식이 안동서류, 안동식혜, 헛제사밥, 강고등어, 안동국수 등등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것이 안동식혜입니다. 그리고 다섯과 육아를 준비했는데 접수 보시고 아 참 맛있구나 하실 겁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전부 석자 할배 자손 일가인데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잡수코 다음 코스는 독립기념관인데
한 15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잡수세요. 조원빈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념관에는 이제 경상북도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의 역사와 정신을 기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내한마을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내한마을 사람들의 상해투쟁이라는 책까지 나올 정도로 독립운동가분들이 많으신데요. 여러분들이 의성 김씨시잖아요. 그래서 의성 김씨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약 25분 정도 진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보시는 지금까지 파악할 수 있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비중한 전략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문중을 이어나갈 아주 애들보다 생각하니까 많이 든든합니다. 지금요 단만이 학봉 김설자 일자 그래 조금 전에 갔던 천계 할아버지의 넷째 아들입니다. 학봉 할아버지 종택이고 저는 15대 저희들은 주소녀로 이제 남들이 종소녀로 합니다. 15대째 장남 장남으로 내려오고 여기는 우리 학봉 할아버지가 쓰시던 고문서, 고서리가 503점이 국가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개인 소장으로는 그게 제일 많다고합니다. 그 일부를 전시하고 일부는 또 복제품입니다. 나머지 별도로 저 박물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사당에 가서 참배를 하시고 또 사당이 다른 안동에 여러 문제 있지만은 또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라 보고는 가장 전국적으로도 내 모습이 가까이니까 거기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박물관을 보고 그다음에 여기 뭐 조금 과거에 같은 그런 순서와 함께 들어오세요. 국궁, 대, 정신. 자, 여기는 뭐 저로 치면 4대 부모님, 조부모님, 증조부모님 모두 4대 우리가 4대 봉사잖아요, 그죠? 4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이제 학봉 할아버지 이제 신주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게 가장 그래도 옛날에 사당 모습의 원형에 가깝다. 그거는 물론 이 집이나 축sul돌 이것도 450년 전 그대로지만은 이 안에 구조를 놓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당이 우리나라에 이런 사당이 한 300개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굴각삭인데
이 안에 있는 게 아주 제 모습에 가깝다 그러니까 한번 딱 들어가서 보세요. 이거 원래는 하단문을 안 여는 건데 여러분들이야말로 이걸 다 놔야 돼요. 네. 여기는 한 30년 전에 지었습니다. 이거 짓기 전에 저렇게 종이 상자, 나무 상자, 가죽 상자에 넣어가지고 이제 뭐 다락에 뭐 이래 보존돼 왔는데 요즘은 저것도 가치가 있다 그러고 여기는 원래 책판이 있던 데입니다. 팔만대장경 같은 거. 근데 우리 학부 할아버지하고 내 고조부 그게 1,500장을 그 국가진흥원에서 64,000장 맞은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그래서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요즘 오는 책을 보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다 찾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퇴계 선생님께서 우리 학부 할아버지 써주신 그걸 병명이라고 합니다. 병명인데 우리 자손들로는 퇴계 학부 할아버지가 뭐 무슨 벼슬을 했고 보다는 퇴계 선생 학통을 이은 제자라는 게 가장 자랑스럽기 때문에 50년 전에 내가 장가간 지 이제 50년이 조금 전에 우리 집 사람이 시집 오자마자 5년에 걸쳐서 손으로 수를 낳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학부 할아버지 제사 때만 그 병푸로 쓰고 있습니다. 그걸 제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내 장인이 우리 학부 할아버지 시를 쓰고 그러기에 부녀 합작품이지. 그래서 내 처가의 퇴계 종가예요. 그리고 지금 퇴계 그 15대 종손이 그 101살까지 사셨는데 그 어른이 글씨를 쓰고 또 이랬습니다. 요게 이제 운장가게라고 짓는데 요 글씨 쓴 분이 지금 퇴계 종손이 16대 종손입니다. 그런데 그 15대 종손 그 어른이 101살까지 사셨는데 88살 때 이걸 쓰셨어요. 한 건에. 그러니까 내 장인 어른입니다. (35세) 이상 하면 이제 고등학생에서 뭐 지금 이제 직장 있는 청년 정치인, 뭐 의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사망하는 정치인, 뭐 저 프로그램 내지는 뭐 전문가, 또 바이오 전문가, 예술 이 중에 재훈 정치는 또 탤런트지. 그리고 우리 저 학생 청년 대표는 서영우입니다. 그래.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중 4차 산업혁명시대 Thank you.